점심시간.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는 샌드위치를 시켜들고 한쪽에 앉아 직원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단순히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이 아니라 식당의 모든 시스템과 고객들의 표정이 데이터처럼 입력되고 있었다. 그의 비상한 관찰력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소한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가끔씩 나지막이 고객 만족은 기본이다. 신선한 재료가 핵심이다와 같은 회사의 슬로건을 중얼거리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회사의 철학에 대한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주방에서 식자재를 정리하던 중 한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 박민지 였다. 그녀는 주문을 받은 트레이를 들고 가다가 실수로 고객에게 쏟아버렸다. 고객은 잔뜩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매니저는 민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민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자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던지고 민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민지를 대신해 상황을 수습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부드러웠으며 그의 행동은 능숙하고 사려 깊었다. 그는 고객에게 새 음료와 디저트를 서비스로 제공하며 능숙하게 불만을 잠재웠다. 고객은 진우의 대처에 놀라 불만을 거두었다. 진우는 민지에게 다가가 그의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괜찮아요. 박민지 씨.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죠. 고객은 늘 왕입니다. 하지만 직원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지의 귀에는 깊은 위로와 격려로 들렸다. 민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따뜻한 미소에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진우가 이 식당의 최고위층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위엄과 배려를 느꼈다. 진우는 아무런 보상도 원치 않았다. 그저 자신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의 작은 행동은 차가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그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품위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고요했던 잠입 생활이 곧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숨겨진 신분과 진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날 운명에 처했음을, 그의 손목에 걸린 할머니의 가죽 팔찌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듯했다. 이진우의 잠입 생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다양한 지점을 방문하며 고객 응대와 매장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작은 비리들과 직원들의 불만, 그리고 고객들의 사소한 불평까지도 정확하게 포착되었다. 그의 오른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욱신거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가죽 팔찌는 그에게 초심을 잊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날 진우는 한국의 마드의 가장 오래된 지점 중 하나인 명동점을 방문했다. 이 지점은 매출 보고서는 늘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실제 고객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 진우는 이 불균형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손님처럼 카운터에 줄을 섰다. 그때 그의 귀에 뒤편에서 들려오는 두 여직원의 대화가 들려왔다. 계산대에서 일하는 김수현, 김소훈과 정다은 중 다은이었다. 그들은 진우를 단순한 손님으로 여기며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 야, 김수현, 오늘 또 식자재 빼돌렸냐?
매니저도 모르던데. 당연하지 대훈아. 이 매니저는 너무 물러. 게다가 본사에서도 설마 이 작은 것까지 알겠어. 어차피 대충 보고서 올리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조금씩 빼돌려도 한 달이면 짭짤하다니까. 김수현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웃음이 담겨 있었다. 정대훈도 함께 낄낄거렸다. 그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식자재를 빼돌리고 그만큼의 이득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이 작은 대화 속에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맛과 정직이 훼손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 그리고 그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채소도 비싼 유기농 말고 그냥 일반 채소로 바꿔치기 했어. 손님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면 돼. 정대훈의 말에 김수현이 동조했다. 맞아. 그리고 저 아까 온 진상 손님 봤지? 겉모습은 거짓골인데 뭘 그렇게 따져. 이 정도만 줘도 감사해야지. 쯧쯧. 그들은 진우의 겉모습을 보며 비웃는 듯했다. 진우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한국의 맛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모독이자 고객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할머니의 가죽 팔찌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다. 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을 해고하고 싶었지만 그의 이성은 이 모든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작은 비리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김수현이 만든 샌드위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다. 하지만 진우의 예리한 눈에는 채소의 신선도와 빵의 질감에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다. 그는 한입 베어 물었다. 그의 혀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한국의 맛, 특유의 신선함이 아니라 싸구려 식자재에서 오는 씁쓸함이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강한 책임감이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한국의 맛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무너질 것이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의 한가운데로 던져졌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모든 비리를 뿌리 뽑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지켜야 했다. 그의 손에 든 할머니의 팔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진우는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카운터 앞에 섰다. 김수현과 정다운은 그가 주문한 샌드위치에 싸구려 식자재를 넣고 계산을 조작하며 자신들끼리 낄낄거렸다. 그들은 진우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비웃었다. 진우의 오른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할머니의 가죽 팔찌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에 사로잡혔다. 이 샌드위치에 들어간 채소는 유기농이 아닌 것 같군요. 그리고 계산도 좀 이상한데요. 진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김수현과 정대훈은 진우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은 진우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점퍼를 입은 평범한 손님일 뿐이었다. 손님, 지금 무슨 헛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최고급 유기농 채소만 사용하고 계산도 정확합니다. 괜히 트집 잡지 마세요. 김수현이 불쾌한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정대훈도 거들었다. 맞아요. 손님 같은 분들은 늘 이렇다니까요. 공짜로 뭘 얻어먹으려고 수작 부리지 마세요. 그들은 진우를 진상 손님으로 몰아쓰며 언성을 높였다. 진우는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했다.
그는 샌드위치를 들고 그의 코에 가져다 댔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이 보였다. 샌드위치 속 재료들의 원산지 정보, 유통기한, 그리고 심지어 그 채소들이 어떤 농약에 노출되었는지까지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의 오른 손목 흉터는 더욱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진실을 폭로하라고 재촉하는 듯 했다. 이 채소들은 일반 농장에서 재배된 것입니다. 게다가 유통기한도 오늘까지인데 내일 사용할 계획이었겠죠. 그리고 이 빵의 질감은 본사에서 공급하는 빵과 다릅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싸구려 빵을 사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수현과 정다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진우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렸다. 이 자식, 대체 뭐야? 김수현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주방에서 요리하던 직원들에게까지 들리고 있었다. 매니저 박혜진 박혜진 은 카운터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혜진은 명동점의 지점장이었다. 그녀는 유능했지만 김수현과 정다은의 비리를 눈치채지 못했고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번번이 당해왔다. 그녀는 진우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진우의 말이 너무도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김수현과 정다은의 표정에서 거짓을 읽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김수현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 든 샌드위치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려 했다. 그러나 진우는 샌드위치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손이 김수현의 손을 스치는 순간 진우는 김수현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들을 보았다. 그것은 그들이 식자재를 빼돌리고 돈을 가로채는 장면, 그리고 골든스푼 그룹이라는 경쟁 기업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골든스푼 그룹은 한국의 맛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장악하려던 악랄한 기업이었다. 김수현과 정대훈은 그들에게 매수되어 한국의 마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부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이 미친 손님이 당장 나가. 손님은 우리 식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보안팀 불러. 정대훈이 소리쳤다. 그들은 진우를 문제아로 몰아가며 쫓아내려 했다. 그때 레스토랑 주방에서 지켜보던 아르바이트생 박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진우가 과거 자신을 도와주었던 따뜻한 손님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만하세요. 손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다 들었어요. 김수현 씨랑 정다은 씨가 식자재 빼돌리고 손님들한테 사기치는 거 제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박민지의 용기 있는 외침에 김수현과 정다은은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당황했다. 매니저 박혜진은 박민지의 말과 진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분노가 일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김수현과 정다은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진우에게 달려들어 다시 한번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 그들은 진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이 자식이 감히 누구를 물먹이려 들어. 당장 여기서 꺼져. 진우는 그들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한국의 맛대 CEO 이진우다. 너희는 해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비리는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될 것이다. 진우의 말이 끝나자 레스토랑 안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김수현과 정다운, 그리고 박혜진 매니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다. 그들이 매일 아침 청소하는 사장님, 아니, CEO가 바로 자신들 앞에 서 있었다니. 김수현과 정다운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이 감히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누구를 모욕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모든 비리와 탐욕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진우가 자신의 신분을 CEO라고 밝히자 명동점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김수현과 정다운은 충격에 굳어버렸고 박혜진 매니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경악하며 그를 바라봤다. 그들이 매일 아침 청소하는 사장님, 아니, CEO가 자신들 앞에 서 있었다니. 김수현과 정다운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누구를 모욕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김수현과 정다운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이진우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권위를 부정하려 했다. 말도 안 돼, 저런 거지. 같은 차림새를 하고 CEO라니 사기치지 마세요. 감히 손님이 저희를 모욕하다니. 김수현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정대훈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 자식 분명히 사기꾼이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들은 이진우의 겉모습과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상식밖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박혜진 매니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진우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지만 김수현과 정다운의 완강한 부인에 흔들렸다. 그때 아르바이트생 박민지가 나섰다. 아니에요. 손님은 거짓말 안 해요. 제가 다 들었어요. 김수현 씨랑 정다운 씨가 식자재 빼돌리고 계산 조작한 거 제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박민지의 용기 있는 외침에 김수현과 정다운은 박민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려 입 다물어. 이진우는 그들의 추악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그의 얼굴이 새겨진 신분증에는 분명하게 이진우, 한국의 맛, CEO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회사 명함은 그의 신분을 확실히 증명했다. 나는 이진우다. 너희는 해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비리는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될 것이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수현과 정다운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다음 날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는 이진우가 김수현과 정다운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한 세력을 공개적으로 심판할 투기장이 될 것이었다. 회의실은 최고위 임원들과 각 부서장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은 이진우가 왜 직접 나서서 이런 작은 비리를 처리하는지 의아해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 김수현과 정다운은 자신들의 변호인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진우를 비난했다. 이진우 씨는 자신이 CEO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가 과거에 마약을 복용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김수현은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퍼뜨리며 진우를 깎아내리려 했다. 정다운은 진우가 과거에 근무하던 다른 식당에서 해고당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진우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가 제기하는 모든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골든스푼 그룹의 지시를 받아 진우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이진우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오른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할머니의 가죽 팔찌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거대한 거짓과 편견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은 존재 같았다. 그의 곁에는 오직 박해진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 박민지, 그리고 그를 믿어주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미미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진우 CEO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의 기강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CEO가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의 말은 이진우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것이었다. 이진우는 모든 압박을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진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 회의는 그의 CEO로서의 자질, 그리고 한국의 마대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험대였다. 시간은 이진우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김수현과 정다운은 그들의 변호인과 함께 능숙하게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이 회의에서 그들의 비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그들은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오히려 이진우는 명예훼손과 거짓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의 손에 든 할머니의 가죽 팔찌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김수현과 정다운은 자신들의 변호사와 함께 이진우를 향해 거짓 증언과 비난을 쏟아냈다. 그들은 진우의 과거를 들먹이며 그를 마약 중독자, 해고된 문제 직원으로 매도했다. 이진우는 홀로 그 모든 공격을 견뎌내야 했다. 그의 오른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활활 타오르는 듯 욱신거렸고, 할머니의 가죽 팔찌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에 사로잡혔다. 이진우 씨, 당신의 과거 행적은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CEO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김수현의 변호사가 비열하게 말했다. 그들은 진우의 과거가 깨끗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가 제기하는 모든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이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진실은 늘 밝혀지는 법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신념을 믿고 나아가라. 그 순간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회의실 안을 떠다니는 모든 와이파이 신호, 컴퓨터의 데이터, 심지어 김수현과 정다운의 휴대폰에서 오가는 메시지까지도 빛의 물결처럼 보였다. 그의 오른손목 흉터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김수현과 정다운이 골든 스푼 그룹의 스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마대의 식자재와 서비스에 대한 비밀 정보를 빼돌려 골든 스푼 그룹에 넘기고 있었고, 동시에 한국의 마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내부에서부터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 모든 음모는 골든 스푼 그룹의 총수 최만식 초이, 만식 탁리의 지시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그가 과거 들었던 소문의 실체였다. 피고인 이진우 씨,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다면 저희는 회의를 종결하고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임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우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매니저 박혜진과 아르바이트생 박민지가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혜진은 이진우가 CEO임을 알게 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김수현과 정다운의 행적을 은밀히 추적하고 있었다. 박민지 또한 박혜진을 도와 김수현과 정다운의 수상한 행동을 기록했다. 매니저님, 왜 이 시간에 회의에 들어오십니까? 당장 나가세요.
김수현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녀는 박혜진이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봐 두려웠다. 박혜진은 김수현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이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CEO님, 저희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수현 씨와 정다은 씨가 골든 스푼 그룹과 내통하여 회사의 영업 기밀을 유출하고 식자재를 빼돌려 돈을 가로챈 증거입니다. 박혜진은 손에 들린 녹음기와 USB를 내밀었다. 녹음기에는 김수현과 정다은이 골든 스푼 그룹 관계자와 은밀히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USB에는 그들이 빼돌린 식자재 내역과 조작된 재무보고서, 파일이 들어있었다. 박민진은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 파일을 박혜진에게 넘겼고, 그 영상에는 김수현과 정대은이 수상한 물건들을 빼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수현과 정다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음모가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된 증거야. 매니저, 당신도 저 자식한테 매수된 거야. 정대훈은 발악하며 소리쳤다. 김수현은 박혜진에게 달려들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박혜진은 단호하게 그녀를 밀쳐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들을 끌어내. 김수현의 변호사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임원들도 혼란에 빠졌다. 이진우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의 오른손목 흉터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순간을 위해 존재해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진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 회의실은 그의 CEO로서의 자질, 그리고 한국의 마트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험대였다. 임원 회의실은 김수현과 정다은의 발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들이 박혜진 매니저에게 달려들어 녹음기와 USB를 빼앗으려 하자 이진우의 오른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게 빛났다. 할머니의 가죽 팔찌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옹이는 그에게 모든 것을 끝낼 힘을 주었다. 이제 내 방식대로 보여주겠어. 이진우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에 있는 대형 화면과 연결된 메인 컴퓨터로 다가갔다. 김수현과 정다은의 변호사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진우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그들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컴퓨터에 연결된 USB 포트에 자신의 작은 장비 미리 준비된 해킹 방지 및 데이터 추출 장치를 꽂았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이 마치 살아있는 강물처럼 보였고, 그는 그 흐름 속에서 김수현과 정대훈이 숨기고 있던 모든 비밀을 낚아채듯 끌어냈다. 대형 화면에 순식간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김수현 씨, 정다은 씨, 그리고 최만식 회장. 당신들의 추악한 비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대형 화면에는 골든 스푼 그룹의 최만식, 초이만식 회장과 김수현, 정대훈이 은밀히 대화하는 녹취록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한국의 맛 식자재를 빼돌리고 고객들에게 불량 식자재를 제공하며 심지어 경쟁사인 한국의 맛의 영업 기밀을 빼내려는 음모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어서 화면에는 조작된 재무 보고서와 식자재 빼돌리기 내역, 그리고 그들이 골든 스푼 그룹으로부터 받은 불법적인 뒷돈 거래 내역이 그래프와 함께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모든 데이터는 정확했고 명백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저 자식이 어떻게... 김수현과 정다운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화면에 비친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과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보고 온몸을 떨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최만식 회장의 이름이 언급되자 몇몇 임원들은 경악했다. 그때 진우는 마지막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골든 스푼 그룹의 내부 보고서였다. 그 안에는 한국의 마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김수현과 정다운을 스파이로 고용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보고서 하단에는 최만식 회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이다. 당신들은 단순히 식자재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흔들고 고객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최만식 회장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진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손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맛을 창조하고 지켜온 진정한 리더의 목소리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다. 김수현과 정다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모든 거짓과 탐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배신했는지 깨달았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최만식 회장과 내통했던 몇몇 임원들도 화면에 비친 명백한 증거에 경악하며 주저앉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폭로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임원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진우가 한국의 맛대 CEO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가 보여준 능력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박혜진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 박민지는 감격에 찬 얼굴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은 이진우의 승리에 환호했다. 특히 박민지는 자신이 믿었던 그 손님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박혜진 매니저가 이진우의 지시를 받고 몰래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은 김수현과 정다운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이미 그들의 권력은 산산조각 난 뒤였다. 그들은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골든 스푼 그룹의 최만식 회장 또한 즉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진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오른손목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목에 걸린 할머니의 가죽 팔찌가 따뜻하게 빛났다. 할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진실은 통한다고 했죠.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빗속에 우뚝 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진정한 CEO였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탐욕과 불의에 맞서 싸운 모든 약자들과 한국의 마디의 정신을 지켜낸 승리였다. 이진우의 영웅적인 활약은 명동점을 넘어 한국의 맛 전체를 뒤흔들었다. 김수현과 정다운,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했던 골든 스푼 그룹의 최만식 회장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김수현과 정다운은 횡령, 배임,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최만식 회장은 불공정 경쟁과 기업비리 혐의로 모든 것을 잃은 채 구속되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다. 이진우는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의 마더의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았다. 그의 겸손한 잠입 수사와 탁월한 위기대처 능력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폭발적인 찬사를 받았다. 그를 향했던 편견의 시선은 이제 깊은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한편 박혜진 매니저는 이진우의 신임을 얻어
본사 운영 총괄이사로 승진했다. 그녀는 김수현과 정다운의 비리를 막지 못했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며 이진우와 함께 한국의 마트에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문화를 구축하는 데 헌신적으로 매달렸다. 그녀는 모든 지점의 식자재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아르바이트생 박민지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사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되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지시 아래 고객 서비스 혁신팀의 일원이 되어 한국의 마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진우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으며 그의 따뜻한 리더십을 배우고 성장해 나갔다. 이진우는 자신의 능력과 신념이 회사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이제 CEO로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며칠 후 이진우는 박혜진 이사, 박민지 씨와 함께 본사의 최고층 라운지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펼쳐졌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고독함 대신 희망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박 이사님, 박민지 씨, 두 분 덕분에 한국의 맛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진우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오른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것은 이제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그가 이뤄낸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목에 걸린 할머니의 가죽 팔찌가 따뜻하게 빛났다. 박혜진 이사는 미소 지었다. CEO님, 저희야말로 CEO님께 감사드립니다. CEO님 덕분에 저희는 진정한 리더십과 기업 윤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반성합니다. CEO님은 저희에게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민지 씨 또한 눈을 빛내며 말했다. CEO님,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의 말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CEO님처럼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진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이진우는 자신이 겪었던 편견과 고통, 그리고 할머니의 가르침을 공유했다. 박혜진 이사와 박민지 씨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이진우와 함께 한국의 맛들 더욱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 그리고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가족 같은 유대로 발전했다. 이진우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데이터 흐름이 보였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빛의 물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 그리고 그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투명한 세상의 밑그림처럼 느껴졌다. 그의 고독했던 삶은 이제 따뜻한 연결과 의미로 가득 채워졌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 이진우 리진우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주함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샌드위치 체인점 한국의 맛대 CEO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낡은 점퍼를 입고 홀로 식당 구석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는 평범한 손님에 불과했다. 그의 검은 피부색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편견의 대상이었고 이는 그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곤 했다. 그의 눈은 예리했고 그의 귀는 모든 작은 소리에도 집중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의 체인점이 고객들에게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작은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일하다 뜨거운 팬에 데인 상처였다. 그것은 그에게 초심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각인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목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직접 엮어주신 낡은 가죽 팔찌가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늘 그에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팔찌는 그에게 할머니의 유언이자 삶의 나침방아도 같았다.